이 질환들이 생기는 원인 자체가 사실은 염증도 있을 수 있겠지만 코어 근육이나 골반 안의 근육들이 과도하게 긴장돼서 생기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케겔 운동, 이런 통증 질환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반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운동법은 편안하게 누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집에서 해보시면서 증상에 도움되는지를 판단해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율신경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황상철 원장입니다. 1편에서 항문거근증후군의 특징과 진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질환에 도움이 되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운동법과 실제로 환자분들에게 치료해드리는 방법의 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운동하면 더 아파졌다는 사람이 많을까요? 항문거근증후군이나 이 증상과 유사한 부분이 있는 방광 통증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을 보면 사실 케겔 운동을 권하거나 실제로 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꼭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질환들이 생기는 원인 자체가 사실은 염증도 있을 수 있겠지만 코어 근육이나 골반 안의 근육들이 과도하게 긴장돼서 생기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케겔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근육을 더 긴장하게 하고 더 수축되게 하고 더 신경을 예민하게 만들어서 자극을 주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통증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를 자주 봐요. 실제로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치료가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환자분이 이번 주에 너무 아프다 말씀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안 하시던 필라테스를 하면서 코어를 강화하는 운동 동작이 있는데 이 동작을 하고 나서 통증이 급격히 심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외에도 어떤 분은 증상이 좋아지고 있었는데 몸이 좋아지니까 원래 좋아했던 근력 운동을 많이 하신 겁니다. 이것 자체도 복압이 올라가고 근육을 긴장시키기 때문에 통증이 더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운동 방법에 있어서 근육을 긴장시키고 근육을 수축시키는 동작은 피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운동들보다는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가볍게 걷는 유산소 운동이나 산책 정도가 사실 제일 좋은 운동이에요. 이 부분을 꼭 아셔야 증상이 더 악화되었을 때 내가 뭐 때문에 악화되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운동을 해야 하나요? 오늘 말씀드릴 운동법은 편안하게 누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집에서 해보시면서 증상에 도움되는지를 판단해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치골 직장근 항문 이완 호흡법이에요. 먼저 운동을 하기 전에 편안하게 누워주시고 다리는 무릎을 세워서 복부 근육이 긴장되지 않도록 편안하게 이완시켜 주시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무릎 밑에 무릎 베개를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복식 호흡을 천천히 하시면서 항문이 툭 풀린다는 이완되는 느낌으로 호흡을 천천히 해주세요. 이 동작 자체가 직장을 조절하는 치골 직장근을 이완시킬 수 있기 때문에 5분 정도 누운 상태로 해주시면 치골 직장근이 이완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치골 미골근인데요. 치골 미골근이 치골과 미골, 즉 꼬리뼈와 연결되어 있으면서 요도나 방광, 이 증상을 조절하는 근육이기 때문에 똑같이 천천히 호흡을 코로 들이마시고 내뱉는 동작을 하면서 성기와 항문 사이의 회음부가 숨을 들이마실 때 부풀면서 이완된다는 느낌으로 호흡을 진행을 해주세요. 이 동작을 통해서 해당 부위의 근육이 이완되고 예민해진 신경을 부드럽게 달래줄 수 있는 동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동작도 역시 5분 정도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장골 미골근은 장골과 꼬리뼈가 연결되어 있는 근육인데요. 이 호흡법의 핵심은 꼬리뼈가 이완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똑같이 누운 자세에서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꼬리뼈가 이완된다는 느낌으로 호흡을 해주세요. 실제로 느낌은 엉덩이가 부푸는 느낌으로 호흡을 해주시면 꼬리뼈가 이완이 됩니다. 꼬리뼈가 이완된다는 의미를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가 척추를 봤을 때 꼬리뼈가 이렇게 꺾여서 각도가 큰 사람일수록 척수나 근육이 긴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호흡을 통해서 각도를 이렇게 부드럽게 조절된다는 느낌으로 호흡을 해주시면 이완이 되기 때문에 꼬리뼈 주위의 근육이나 신경뿐만 아니라 연결된 척수와 척추의 근육이 모두 이완되는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운동법을 하면 항문 거근 주은근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혼자서 하시는 관리법이기 때문에 이걸로 모두 치료가 되기는 어렵겠죠. 이 동작을 하셔도 금방 잘 안 풀리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해당 부위에 구조적 긴장이 없는지를 꼭 봐야 되고요. 치료의 핵심은 꼬리뼈와 꼬리뼈 주위의 신경, 근육, 혈자리입니다. 치료에서 왜 꼬리뼈를 중요하게 보나요? 꼬리뼈가 우리 몸에서 따로 떨어져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꼬리뼈는 그 위에 척추와 연결되어 있고 그 밑에 항문 거근과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꼬리뼈와 연결된 청골 부분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통증이 발생하고 신경이 예민해질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구조는 꼬리뼈가 위쪽 방향으로 구조가 이완이 되면서 유지를 해야 척추 라인이 긴장되지 않고 신경도 예민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할 때 꼬리뼈가 안쪽으로 항문 방향으로 너무 꺾여 있다면 수기요법을 통해 꼬리뼈를 살짝 들면서 교정해 주는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 간접적으로 꼬리뼈와 연결된 근육이나 다른 관절 부위를 이완시키면서 자연스럽게 교정이 되도록 치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장강혈, 팔뇨혈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항문 질환이나 방광 질환을 치료할 때 장강혈이나 팔뇨혈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여기서 이 혈자리들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혈자리를 침을 놓거나 수기요법을 통해 긴장된 부분을 이완시켜주는 치료를 하게 되면 해당 부위의 근육과 신경이 이완이 되면서 증상이 완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혈자리에 침을 놓는다는 의미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혈자리에다 침을 놓게 되면 이것이 일종의 우리 몸에 작용하는 생체 전기 자극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침을 놓게 되면 이 생체 전기 자극이 혈자리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혈자리와 연결된 신경, 근육, 더 나아가서는 뇌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통해 뇌에 작용해서 통증을 낮춰주는 진통 효과도 나타날 수 있고 해당 부위에 직접 침을 자극하는 치료가 신경과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효과도 있는 겁니다. 장강혈은 항문 바로 위에 위치하고 팔뇨혈은 엉덩이 부분, 청골에 위치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치료한다는 것이 뇌에도 신호가 전달돼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복합적인 작용을 통해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케겔 운동, 이런 통증 질환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반대입니다. 케겔 운동을 통해서 해당 부위의 근육이나 신경이 더 수축되고 예민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직장과 회음부, 꼬리뼈를 이완시키는 복식 호흡을 통해서 부드럽게 이완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치료의 핵심은 해당 부위의 근육과 신경의 과긴장, 혈액순환 저하, 림프순환 저하의 문제로 증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는 치료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꼬리뼈를 치료하는 겁니다. 꼬리뼈가 긴장되지 않도록 이완해 주는 방법을 통해서 증상이 좋아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주위에 꼭 공유해 주시고요. 궁금한 증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